지난달 가계대출이 6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5개월 내내 증가하고 있는 건데요. 6.27 대출 규제 이후 은행권 주담대 신청액은 줄어들고 있지만 이미 이뤄진 주택 거래량과 대출 승인액 등을 감안하면 가계대출 증가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경제부 김보미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가계대출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특히나 지난달에는 올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6월에 금융권에서 취급한 가계대출 잔액은 전달 대비 6조 5천억 원 늘었습니다. 2월부터 5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 지난달 6조 5천억 원은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올 들어서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규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서 전달 대비 5조 원 넘게 증가하면서 가계대출 전반을 크게 밀어 올렸습니다. 네, 6.27 대출 규제 막차를 타려고 이렇게나 몰렸던 거겠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5대 시중은행에서 이 규제가 발표됐던 6월 27일 이 당일에 실행된 가계대출 규모만 약 8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에 평균 5대 시중은행에서 이 가계대출 나가는 규모가 3천억 원임을 감안하면 거의 3배에 맞먹는 수준으로 대출이 실행됐던 겁니다. 여기에 5월과 6월에 늘어난 주택 거래량이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반영되고 있는 점도 일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4월 들어 소폭 감소했다가 5월 들어서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는데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계약하고 나서 이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한두 달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당국에서는 언제까지 이렇게 좀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까? 일단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은 7월 주택 거래량을 물론 살펴봐야겠지만 이 빨라도 9월은 돼야 가계대출이 어느 정도 좀 진정 국면에 접어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과 6월 주택 거래량이 늘어났던 점이 8월까지는 계속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또 이번 대출 규제를 살펴보면 6월 27일까지 주택 매매 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경우에는 이 종전 대출 규정을 적용받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현재 이러한 차주들의 대출 신청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규제 발표 이후에 한두 달 정도는 더 기다려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선 어떤 내용이 좀 나왔습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대책 발표 이후에 이 주택 과열 시장 이 분위기가 어느 정도는 조금 진정이 된 측면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도 경계감은 늦추지 않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특히 위반 사항 적발 시 대출 회수는 물론이고 신규 대출까지 제한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라는 방침인데요. 이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오늘 회의에서 하반기 가계대출 공급량을 당초 계획보다 50% 줄이기로 한 만큼 이 금융회사들이 월별, 분기별로 더 철저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추가 대출 규제 방안도 검토 중인 상황인데요. 전세대출 이자분을 DSR에 포함하는 안과 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 가중치를 현행 15%에서 25%로 높여서 은행들이 대출을 적극적으로 늘리기 어렵도록 하는 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장은 내일 있을 한은 금통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 기자, 아무래도 금리 동결에 무게가 실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이 가계부채 우려 때문에 한 차례 숨고르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를 과도하게 낮출 경우 이 수도권의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었죠. 여기에 2%포인트 역대 최대로 벌어진 한미 금리 차 역시도 부담입니다. 자칫 환율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내일은 이변이 없는 한 연 2.5%로 금리를 동결하고 조금 더 추이를 살펴볼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김보미 기자였습니다.